예, 말씀하시죠. 유대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145억 이제 집행 내역이 이 공정원가를 보기 위한 자료 요구거든요. 네. 그 근데 관련된 못 주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알 겁니다. 그 자료 부분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국회의원이 제대로 썼는지를 공정 배분했는지를 보고자 함입니다. 다시 요구합니다. 참석자 명부, 실명입니다. 회의록, 심사 내역, 배분 예산 제출하십시오. 1시간 이내로 제출하십시오. 유대원 의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이제 임승용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유대원 의원님 말씀하신 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는 그게 다 공개됐을 때 앞으로의 공정성을 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각종 로비가 글로 들어가고 하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공개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또 일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어떤 공정성이 해치지 않는 범위에, 우리 임승영 의원님도 그 개개인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감추더라도 어떤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 그거는 당연히 그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정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얼마든지 그 절차나 이거는 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한 30%쯤은 이해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해하지 않으랍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관련 법규를 본회의원에게 제출하십시오. 본회의원 전부 다 알고 요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심사위원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을 통해서 참석자 서명본부에서 서명을 하고 회의록 기재하고 배분 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공개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제출하십시오. 지방재정이 지금 조원진 의원님 아주 매우 죄송합니다만은 원래 동료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응답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굳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분명히 생중계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본건은 말이죠. 국민들이 담배는 64.2%,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73.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좋겠다고 내용한 것이 52%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것이 이게 지금 보통 입법 예고를 하면 40일 정도 걸립니다. 특례 기준은 있지만. 근데 이거는 휴일을 빼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입법 예고 초특급입니다. 이거 미국도 이런 초속도도 없고 소련도 없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이 법이 통과되면 800억 정도가 세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잘 보십시오. 내용을 잘 보시고요. 저 발언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이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내용은 완전히 호도됐기 때문에 제 얘기 좀 할게요.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마치 정부의 입법 예고에서 온 안을 그 야당 지사들에 의해서 찬성 지지가 2번이나 있으니까 정부가 왜 말을 똑바로 못하냐? 그러면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내용 보십시오. 지방자치, 담배 소비세가 지방자치세입니다, 현재. 담배 소비세 그대로 올리면 219억 원이 오히려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로 뺏깁니다. 왜 관계 없습니까? 이게 그 내용인데요.
자, 그 부분은 유대훈 의원님 똑바로 질의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강북구 출신 유대훈 의원입니다. 담배세, 주민세, 여기에 이제 10월 1일자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담배세 올리지 말라 64.2%입니다. 금년 정책과 관련 없이 증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국민들 70.3%가 올리지 말라. 그리고 또 법인세, 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52.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세가 아니라며 이제 정부가 꼼수를 부린 건이죠. 심지어 조단위 증세를 하면서 입법 예고 기간이 9월 12일에서 15일로 나흘에 불과했습니다. 주말을 빼면 이틀뿐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상 졸속 진행입니다. 행정절차법 43조는 입법 예고에 대해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의도를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배 소비세는 안정적인 지방세원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인상에 따른 세입 구조는 개별 소비세로 인해 국세에 편중되게 됩니다. 중앙정부 세입은 총 2조 8,472억 원이 증가하고 지방은 오히려 217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국세 중 지방 교부세 등으로 7,553억 원이 다시 지방으로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 증가 재원이 73%인 2조 702억 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 어렵다는 것은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더욱 심화됩니다. 앞으로 물가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계속 인상되는 구조로 법률이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 소비세는 보석이나 귀금속 등 사치제, 카지노 등 사행사업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지금까지 담배에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장관은 왜 담배에 국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차관은 뭘 했습니까? 기재부가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담배에 새롭게 부과하여 지방세목을 가져가겠다고 나설 때 정작 지방재정을 대변해야 할 안행부는 뭐를 했냐? 기재부한테 노론하고 들러리 쏘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이 핵심의 골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대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담배값뿐만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그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세 부분이 개별 소비세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고 그 부분이 지방으로 넘어오는 쪽이 대략 한 7천억 이상 넘어서기 때문에 전체 세수는 210억 정도 줄을 들지만 그 부분이 넘어온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들이 선거 때문에 잠깐만요. 그 얘기를 시간이 안 해주고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무슨 답변을 할지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담배세는 기초세입니다. 시도지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도지사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논리고요. 두 번째, 어제 이런 안이 왔습니다. 이 차관한테 묻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가 19.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76%를 올려서 0.76%의 수치가 1조 3,600억입니다. 이걸 늘려서 지방재정을 바탕에 도움을 주겠다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차관이. 근데 차관 자리가 배우는 자리입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획자정부 논리에 넘어가고 동의했다.
그래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렵게 됐다. 이것이 본 질의의 본 논조입니다. 이차관 답변해 보세요. 담배세를 올려가지고 국세하고 이제 지방세하고 배분이 되는데 사실 우리 장관께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관점을 꼭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국세가 많이 비율을 가져가고 있었지만은 그 국세에서 또 지방의 소방 안전이라든가 또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1조 4천억을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로 갔지만은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따 추가 질의 안 하시고? 예? 이 지방 재정은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장관, 차관 내에서 국민 세금 내서 안행부를 운영하는데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어요. 정말 모르시는 답변이거든요. 소방도 소방 인력이 약 4만 명입니다. 그중에 중앙공무원이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합니다. 예산 2조 한 7천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중앙정부가 되는 게 500억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알고 답변하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 좀 더 저 뒤에서 조력을 받으셔서 다음 질문에 보충 질의할 때 답변 다시 질의할 테니까 좀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강북을의 유대훈 의원입니다. 금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8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지자체에서 추가로 부담할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그 2배가 넘는 1조 5천억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재정 자립도는 평균 50.3%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기초단체입니다. 125개에 달합니다. 기초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는 작년 정부의 일방적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책정으로 지방재원을 파탄으로 몰아간 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부터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통과된 후 지자체의 추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금년 9월 5일 단 한 차례 개최됐습니다. 안행부 장관은 법정부위원장으로 지방재정법 제27조 2에 따라 안건 부의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총리와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왔다. 이렇게 항변하며 지방정부가 자구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장관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참한 이 차관은 그 자리에서 국고 보조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지역별 차별화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해도 부족한 시점에 나올 발언인지 전문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9월 5일은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모든 언론과 신문에서 지방재정 파산 우려가 대서특필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데 작년도 지방교부세율 2,500억 원이나 불용 처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증가분을 고려할 때 사실상 2조 3,927억 원이나 줄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증가분을 고려할 때 사실상 2조 3,927억 원이나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이 지경인데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안행부 장관은 참석조차 하지 않고 2차관은 논의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안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한 것이 공교롭게도 그 청와대 보고가 겹쳐서 그날 차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반드시 참석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지방재정의 해결을 위해서 정말 직위를 걸고 충실히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대훈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지역별로 소방 서비스가 불평등하게 제공된다는 여러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소방차 노율, 개인 장비 노율, 현장 인력 부족, 출동 시간 등등 관련 자료가 언론 등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자료집을 만들었으니 소방 상황이 어떤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집을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습니까? 네,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자료가 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본 의원이 정책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은 지방의 소방 서비스 방향을 그대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업무 파악에 아마 좋은 지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력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든 의회에서 질의를 통해서든 많이 나왔으니 저는 다른 방향으로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에서는 자기 지역엔 화재도 별로 발생 안 하는데 왜 소방에 돈을 이렇게 퍼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관서별 하루 출동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55.6건인 반면 강원도는 18.8건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 수요가 적다는 것은 충분한 돈을 소방에 쓰지 못하는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작년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소방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특교를 배정하도록 했고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총 37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정받은 특교를 일부 지자체에서 소방관 개인장비 구입 등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자체를 설득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안행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소방방재청이 지자체에 배정한 예산에 대해 왜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소방방재청이 심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소방예산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우려까지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직이 반드시 국가직이 돼야 흔들리지 않은 소방서비스와 함께 조직의 일관성으로 문제가 이 소방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희 의원실을 비롯해서 다른 안행위 의원실에서 지자체의 소방력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근무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방이 지방사무를 하면서
국정감사 자료 요구는 왜 하냐고요? 안 준다는 겁니다. 국가직화도 안 되고 예산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지휘체계가 맥힐 리가 없다는 뜻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장비 구입비로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국고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1년 정도만 반짝하고 줄이거나 없애버릴 거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 현장의 실상황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유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 소방 현장도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 장비 부분은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방 장비 예산 부분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의도했던 원래 목표치를 다 달성하지는 못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대원 의원입니다. 재난 대응 체계 현장 혼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된 재난 대응 체계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해 부단체장을 소장으로 하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이 법을 개정할 당시 통합지휘소 체계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재난 현장의 모습을 여러 곳 확인을 해본 결과 본 의원의 판단이 맞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초기 구조 인원 5번은 진도군청 공무원에서 비롯됐습니다. 구조된 인원이 오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빨리 소식을 알려야 한다며 성급하게 전파했던 것이 큰 그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혼선의 악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 눈물도 현장에서 많이 흘렸습니다만은 결국 사고 원인과 구조 현장에 대해 보고하라는 독촉 때문에 이제 높은 기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행부 장관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못 살게 굴어서 사고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한 4시간 있는 동안 참 그걸 보면서 좀 허심탄회했습니다. 한심스럽기도 했고요. 세월호 사건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법을 당리당략도 아니고 정책 대결도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속히 대응 체계를 갖춰서 전원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을 만들자는 제도가 바로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법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긴급구조를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권한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단체장의 말을 따를지 소방서장의 말을 따를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소방서장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재난대응 체계에서 불필요한 옥상옥적
조직을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안행부에서도 깊이 고민해 보시고 본 법안을 심사할 때 정말 유념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응대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네, 우리 유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법에 대한 고민을 진심으로 해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통합 지휘 부분이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육상과 재난에 있어 가지고 통합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법안 심사에는 장관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2차관이 나오게 되죠. 네. 본 의원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대답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자신 없는 대답 같아요?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저희들 그 토요일한 그 결과를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 지금 국회에 보고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불행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함께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